그리고 그거 말고 여성분들한테 내가 시술 많이 했던 부위는 가슴 위쪽 부위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 팔꿈치 쪽에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어갖고 팔꿈치 쪽도 해봤고, 부위 진피층에는 리쥬란을 잘 퍼지게끔 하는 스킨보톡스와 리쥬란을 같이 하게 되면 리쥬란과 스킨보톡스가 겉층과 약간 아래층 그리고 시간차의 공격을 두면서 작용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리쥬란의 계절 맞나요? 오늘 라이쥬란의 계절이지. 라이쥬란. 우리 수혜 어딨어? 수혜야! 제가 수혜? 수혜님 뒤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5분 닥터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And you? 요즘 너무 춥습니다. 춥지? 나 지난번에 말했지만 영하 20도에서부터 영상 40도까지를 우리가 견뎌야 하는 정말 악조건이거든 사실은 한국이. 주제가 리쥬란의 계절 맞나요? 오늘 라이쥬란의 계절이지. 라이쥬란. 우리 수혜 어딨어? 수혜야! 제가 수혜님 뒤에 모셨습니다. 안녕. 많이 친하신가 봐요. 베프지. 베스트 프렌드. 좀 이따 얘기하자. 많이 친하신가 봐요. 많이 친하지. 가을철에 특히나 친해져 우리는. 우리 현PD는 가을철이 되면 피부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어떤 건 것 같아? 모공? 모공은 기온이 올라가고 너무 더울 때 이제 피부가 숨을 쉬기 위해서 벌어지니까 이제 여름철에 훨씬 더 고민이 많지 그거에 대해서는. 가을철에는 그런 건조함이나 특히 속건조가 조금 더 힘들지 않겠어? 다 아는데 아. 물어본 거죠. 알았어. 저도 가을철, 겨울철 건조함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지, 힘들던 계절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외부 기온이 떨어지고 또 외부가 건조해지고 또 그렇게 되는 가을철이 되면 건조함들이 조금 더 심화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지. 리쥬란은 사실 이전에 한 1년 전쯤에 다룬 게 있어서 또 여기 카드 올려놓으면 좀 카드 올려놔.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에는 DNA라는 게 있잖아. DNA의 절편으로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있어. PN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걔네들을 피부에 주입을 하면 이제 항노화 재생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쥬란은 그냥 폴리니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DNA 절편을 피부에 집어넣어서 피부를 재생시키고 항노화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또 항염 작용이 또 있고, 그리고 피부에 우리가 영양분이 공급이 되려면 혈관들이 생성이 잘 돼서 혈류를 통해서 많은 영양분들이 가게 되잖아. 혈관의 생성도 많이 돕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피부의 엔타이 에이징에 가장 복합적인 좋은 화장품을 피부 안에 밀어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냥 피부 장벽에 되게 좋다는 얘기야. 피부 장벽. 피부 장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피부 장벽, 그냥 영어로 그냥 스킨 베리어야. 스킨 베리어, 스킨 피부 장벽 베리어라는 건데, 건물을 따졌을 때 벽돌이 있고 콘크리트 벽이 있고 막 그렇잖아. 벽돌을 콘크리트에 시멘트로 발라서 차곡차곡 쌓는 게 사실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겉표면인 피부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콘크리트와 벽돌과 시멘트들이 딱 모여 있는 것들을 스킨 베리어, 피부 장벽이라고 부르고, 리쥬란이나 이런 스킨 부스터들, 특히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있는 리쥬란은 이 피부 장벽을 강화시킴으로써 피부 안쪽에서 나갈 수 있는 수분들을 막아주고, 피부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또 얘네들이 약해지면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이 또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리쥬란의 효과고, 피부 장벽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가꿔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지. 피부 장벽이 단단해지면 뭐 홍조 가지신 분들도 많잖아. 홍조가 어떻게 보면 염증이나 피부 면역 반응에 의해서 트러블이 일어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홍조들도 좀 좋아지고, 피부 탄력도 증진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장벽이 강화되니까 나가는 수분을 잡아주고 안에는 보습이 잘 되고, 탄력적인 면에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피부 장벽이 좋아지면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이 낮아지고 개선되고, 그러면서 피부 섬유 아세포랑 콜라겐 형성, 이런 모든 엘라스틴이나 이런 세포들의 그런 활성도를 또 높이기 때문에 정말 리쥬란은 가을철에 속건조와 우리가 피부 환경 개선에 아주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어. 리쥬란은 얼굴에만 하나요? 요새는 그 범위가 조금 더 넘어가게 됐고, 사실 피부의 어떤 부위에 해도 당연히 상관이 없어. 하지만 얘가 조금 고가야. 예를 들어서 얼굴에만 한다라고 하면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cc 해서 8cc 하는 게 가장 좋고, 또 내가 지난번에 어디 제발 신경 쓰라 그랬지?
목, 그치. 목 쪽에 특히나 이런 펠리칸 아래 처지는 데랑 세로 주름들이 생기고 또 가로 주름들, 그리고 이 쇄골뼈 위쪽에 피부가 얇아지는 노화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목 쪽에도 리쥬란 시술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우리 원장 선생님들이랑 의사 선생님들은 하루에도 나만 해도 손 씻는 숫자가 한 30번에서 50번은 되는 것 같거든. 시술을 들어갈 때 로션이나 이런 걸 바르면 안 돼. 왜냐면 얘네들이 감염의 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들이 굉장히 건조하고 거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피부가 많이 갈라지고 손상을 많이 입어서 되게 거칠어졌는데, 손등에도 사실은 많이들 하시고, 나도 얼마 있다가는 손등에도 한번 시술 좀 할 거야. 왜냐면 지금 너무 거칠고 얇아졌기 때문에. 그 콘텐츠 한번 다루고. 그래. 그러면 이쪽에 나중에 할 때 한번 콘텐츠로 다루도록 하자. 그리고 그거 말고 여성분들한테 내가 시술 많이 했던 부위는 가슴 위쪽 부위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 팔꿈치 쪽에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어갖고 팔꿈치 쪽도 해봐. 부위 자체는 우리가 하고 싶거나 건조하거나 하는 부위는 내가 볼 때는 제한 없이, 제약 없이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금액적인 것들도 또 있고 통증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게 되면 건조함은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얘기하고 할 때는 이런 입 주변들의 그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물었다 하니까 이 옆쪽이 많이 건조해지고, 이마 쪽이 또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리고 표정이 많아지면 또 건조해지고 하기 때문에 리쥬란 시술을 많이 하고, 눈 밑에 우리가 자글자글한 그런 주름이 있을 때는 보톡스를 놓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울트라콜이나 아니면 리쥬란들을 같이 병행해서 시술하게 되면 잔주름이랑 그런 속건조랑 피부 장벽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 단점이나 부작용 같은 경우. 단점이나 부작용. 리쥬란은 사실 진피층에다가 집어넣어서 엠보싱이 만들어지게끔 시술을 많이 한다고 얘기했었잖아. 모공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 모공이 이쪽 부위에 많으신 분들이 있고, 특히나 T존 부위나 코 쪽에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진피층에 엠보싱을 만들게끔 하려고 딱 쏘게 되면 모공이 있으신 분들은 얘네들이 모공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찌익하고 분출이 많이 돼. 그래서 로스가 좀 많이 나. 터비가 많이 되고, 그리고 많이 버려지는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부작용은 아니지만 하실 때 조금은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서 엠보싱이 좀 덜 생기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진피층에다가만 해야 된다고 해서 진피층에 쌌는데 로스가 많으면 사실은 그거는 효과적인 면보다는 통증만 가지고, 그리고 효과적인,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허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들이 잘 조절을 해서 시술하는 게 아마 좋을 거야. 근데 너무 아깝네요. 아깝지. 사실 쏘면서 시술하다가 늘 얘네들이 내 얼굴로 날라오거든. 눈으로 날라오던가. 이득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직원들이랑 장난으로 막 얼굴 갖다 대라 그러거든. 왜냐면 그만큼 이게 고가이기도 하고, 얼굴에 바르는 것보다 피부 안층에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좀 날아가고 로스가 생기는 거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깝기는 해. 엠보싱이 조금 덜 생긴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이게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엠보싱이 좀 덜 생성되게 덜 아프게 하려면 진피층보다 조금 낮은 층에 놓게 되는데, 그러면 지방층이거든. 지방층에 놓게 되면 당연히 엠보싱이 덜 생겨.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지방층에 들어가서 콜라겐의 형성이나 피부 장벽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진피층보다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하지만 로스가 있다고 해서 로스를 감안해서 진피층에 계속해서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적절하게 로스가 나지 않는 정도의 층을 잘 골라서 시술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대부분 잘들 하시니까 잘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면 좋을 만한 거 있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지금 모공 얘기를 했었는데, 모공 수축을 유발하면서 진피층에는 리쥬란을 잘 퍼지게끔 하는 스킨보톡스와 리쥬란을 같이 하게 되면, 리쥬란과 스킨보톡스가 겉층과 약간 아래층, 그리고 시간차의 공격을 두면서 작용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스킨보톡스와 리쥬란, 그 두 개는 내가 볼 때는 늘 같이 가야 된다고 봐. 비싼 리쥬란을 효과를 올리려면 스킨보톡스는 어떻게 보면 필수네요. 그렇지.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긴 한데, 너무 아파서 못 하겠어요? 둘 다 아파. 둘 다 엄청 아프기 때문에 한 번에 할 때 그냥 같이 하셔서, 금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인 결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시술을 받으시는 것들이 훨씬 더 권장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쥬란을 하시기 전에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필링, 무슨 산소필이나 우리 관리실 관리들이 많이 있거든. 아쿠아필이나 그런 필링들로 해서 필링들을 우선 하고 각질을 제거한 이후에 리쥬란 시술을 받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면에서 좋고, 그 이후에 무슨 여자분들 화장을 하거나 할 때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 가을철이 굉장히 사악하고 혹독하기도 하고 또 겨울철로 넘어가긴 하는데 분명히 물어보실 거야 환자분들이 이거는 몇 주 간격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한 번이라도 해서 우리가 가을철 겨울철을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번에 했었을 때가 2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라도 한 번이라도 도전해 보시고 내 피부에 맞는지를 보신 이후에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습 쪽에 관련된 레이저 시술들과 같이 받으시면 시너지 효과를 더 얻으면서 우리가 가을과 겨울철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리쥬란에 대해서 우리 다뤄봤는데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하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댓글에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